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챕터 3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17 재료 일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이전 18세기 산업혁명 이전에 간호의 수공업 형태에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공업이 발전이 되고 현재 자동화가 되면서 다양한 제조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특징 종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해보는 건데요. 시험 문항은 8문항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 대신 배워야 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깊숙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학습하기보다는 특히 재료의 어떤 특징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 17 재료 일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재료라고 하는 것은 구입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고요. 양적으로 충분하고 품질이 균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료의 가공성이 좋아야 하고 소비자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반면에 생산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제품의 이윤을 남기도록 해야 되는 게 재료의 어떤 구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재료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료의 분류는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유기재료, 무기재료를 나누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명칭에서 보듯이 무와 유, 즉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탄소화합물, 즉 탄소 복합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을 하는 걸로 먼저 분류 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유기재료부터 먼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재료라고 하는 것은 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이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즉 탄소가 주 요소가 되고 거기에 수소나 산소, 질소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물을 의미하는데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 또 수소 이 결합물에 대한 화합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탄소가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먼저 특징을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생명체만 가지고 있거나 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물질들을 말을 해주는데요. 특히 이 천연 재료인 목재나 섬유, 피혁, 펄프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합성 수지로는 플라스틱, 도료, 그 다음에 백토, 그 다음에 뭐 접착제, 실링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성 수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재료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무기물은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쉽게 2차 반응을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고온이나 고압의 뭐 특수 상황이 아니면 분해나 결합을 하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무기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탄화수소를 제외한 모든 물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들은 특히 금속에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광물에서부터 얻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비철제와 우리가 철제, 철강이라고 하죠. 이렇게 철제와 비철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금이나 은이나 유리, 도자기, 철, 알루미늄, 석재, 점토, 도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재료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금이나 은이나 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구리라든가 합금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나 도자기, 석재, 점토, 도료 자, 이런 것들, 시멘트,
자, 이런 부분들은 비금속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과 비금속 이 모두가 다 어디에 포함이 된다? 무기재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외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먼저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 외부의 압력을 작용했을 때 생기는 그런 내부에 저항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력이 있겠고,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응력이 약하게 변형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도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외부의 힘을 가했을 때 변형되지 않고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도 외에도 우리가 경도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세요. 경도라고 하는 거는 재료의 단단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또는 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을 받아도 잘 변형되지 않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와 함께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응력에 의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 파열 강도, 휭 강도 이런 것들로 다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보면, 인장은 양쪽으로 재료를 잡아 당겼을 때 견디는 정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압축 강도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압축되었을 때 파괴되기 전 그런 견디는 정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 강도라고 하는 것은 직각 방향에서 힘을 가했을 때 견디는 정도를 말하며, 파열 강도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기 전까지 견디는 최대의 응력도를 얘기를 합니다. 휭 강도라고 하는 것은 휘게 하는 힘에 견디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충격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강도 중에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충격 강도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외부의 힘이 파괴될 때까지 견디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중 속도나 아니면은 작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데요. 특히 충격 강도 외에도 우리가 정적 강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정적 강도라고 하는 것은 느린 속도로 우리가 그 힘을 가했을 때 그걸 견디는 그런 힘에 견디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피로 강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힘을 줄 때 그 견디는 정도의 힘이라고 보겠죠. 또 크리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리프라고 하는 것은 하중을 장시간 동안 작용했을 때 그 견디는 그런 힘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성질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무공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세요. 우리가 뭐 고무줄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되었다가도 어때요?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모양이나 크기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이제 이 탄성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제거된 뒤에도 변형되었던 것이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고 고정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소성 가공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세요. 그 성질을 이용한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변형에도 파괴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로 들면 유리는 금방 강한 힘이 아니더라도 깨지는 성질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속에서도 철강에서 우리가 주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주철 또한 취성이 큰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취성은 적은 변형에도 파괴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인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재료가 변형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과 함께 같이 볼 게 뭐냐면 연성이라고 하는 거야. 연성.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장력을 주었을 때 또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게 늘어나는 이런 성질,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넓은 판 모양으로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금속 재료 같은 거에서 넓게 퍼뜨리는 그런 넓은 판을 만들어 줄 때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구성이 좋다 이런 것들은 파손이나 노후와 마모 등의 변형에 견디는 정도와 성질을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자, 내구성도 있지만 우리가 내후성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세요. 자, 이 내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동결이나 아니면 건습 뭐 이런 것처럼 온도 변화에 또 이런 풍화 작용에 저항하는 성질을 우리가 이제 내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한 같이 연결해서 볼 게 내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내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철강에 이렇게 녹이 슬거나 또는 목재가 부식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하는 성질을 우리가 내식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내생물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뭐 내구성이나 내후성, 내식성 이런 것들은 같이 연결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함수율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목재의 함수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세요. 그러니까 이 목재의 함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재 내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을 재료가 건조되었을 때 중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율 좀 이제 중요하게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것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 비중이에요. 그래서 재료와 무게와 같은 부피를 가진 물의 무게를 계산해서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가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융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용융점은 열에 의해서 이제 고체가 액체로 성질이 변화되는 과정의 그 경계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재료는 아주 많은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성질의 이런 용어, 내구성이냐, 아니면 뭐 탄성이냐, 소성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사례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학습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재료의 구비 조건 및 분류 방법, 그리고 재료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